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그대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은 당연히 우리가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해봤노? 전기분해를 했지. 전기분해를 했습니다. 전기분해. 자, 전기분해를 해서 뭐하고 뭘 분해시켰어요? 전기분해를 해서 물과 뭘 전기분해시키는 실험을 했어. 물하고 누구하고 NaCl, 액체 상태 NaCl을 전기분해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다는 것은 전기분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외부에서 뭘 공급시켜준다? 전자를 공급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물질을 분해시킨다라는 얘기니까 분해라는 얘기가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합이. 그래서 얘는 뭐야? 화학결합을 끊는데 뭐가 필요있다? 정기적 성질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결합은 정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은 세 가지 배웠잖아. 무슨 결합 배웠어요? 이온 결합. 여기 들어갈 게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 배웠지. 얘들 세 가지 다 뭐로 이루어진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은 뭐하고 뭐 사이 인력이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이지. 공유 결합은 뭐하고 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지노? 양쪽 원자의 핵에 있는 뭐야? 양성자가 중간에 뭐야?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당기는 거지. 그 핵하고 뭐의 인력이야? 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양쪽이 결합되어 있는 게 공유 결합이지. 금속 결합은 뭐하고 뭐 사이로 이루어집니까? 금속 양이온들을 누가 이어주는 거야? 전자들이 어떻게 한다? 이어주는 결합이지. 그러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노? 정기적 성질하고 관계 있어요? 네. 전부 다 정기적 성질하고 관계 있는 게 화학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화학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금속 결합은 결합 그게 약해요, 강해요? 아, 금속 결합은요. 일반적으로 금속 결합도 강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온들이 상당히 많잖아. 양이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이에서 전자들이 이어주는 형태라서 금속 결합도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온 결합도 어떤 양이온, 음이온이 한 개씩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돼 있잖아. 그래서 인력이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분자들은 어떻습니까? 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든. 일제적으로 강한 힘이 존재하지 않아서 건 인력이 약하다라고 해서 분자는 거의 대부분 뭐로 존재한다? 기체로 존재하지만 금속이나 이온 결합은 뭐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뭔가 같습니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정한 값을 뭐라고 한다? 일렉트로네거티비티 이렇게 하지. 전기 엄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전기음성도 척도는 누구의 전기음성도 척도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전기음성도 척도 누구 거 쓰고 있다고 했노? 1번 밀리컨, 2번 폴링. 폴링.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기음성도 할 적에 뭐야? 전기음성도와 사랑에 빠지다를 영어로 해봐봐. Falling in love. 전기음성도와 사랑에 빠지다를 영어로 Falling in love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정기음성도는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지아나, 정기음성도는 선생님이 하라고 했지. 외우나? 맨 위에 뭐야? 2.1 맞지? 그 밑에 얼마야? 1.0, 1.5 얼마? 2, 2.5, 3, 3.5, 4.0 이렇게 가지. 그 다음번에 누구야? 0.5부터 시작해요. 0.9, 0.30 증가 1.2, 1.5, 1.8 2.1까지 0.30 증가하다가 2.5, 3.0 이렇게 되지를.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야? 0.8하고 1.0 이렇게 하면 몇 개까지가 정리가 되노? 20개까지 전기 음성도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겸성도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할 때 3하고 뭐다? 3하고 3이라고 해서 정겸성도 같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정겸성도 제일 기준은 뭐야? 여기 맨 끝에 나오는 얘가 플로린이 4.0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전기염 성도값을 상대적으로 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염 성도 척도는 폴링 척도다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노? 주기에서는 어떤 너? 같은 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줄에서 가서 커진다, 맞지? 같은 족은 뭔지 알겠지? 세로줄이지. 세로줄에는 어때? 세로줄에 따라서는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야, 작아진다 나올 때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농담하더노? 그때 한창 코로나 할 때 작아진다 이렇게 했었지? 네, 갑시다. 작아진단. 요새는 작아진단 안 하잖아, 맞지? 그 다음. 자, 결합의 극성입니다. 결합의 극성. 자,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한번 판단할 수 있겠죠. 극성스러운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무극성 공유결합과 무슨 결합이 있고, 극성 공유결합. 요거는 알 수 있겠지. 요거는 뭐야? 어느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치우치지 않는 결합. 그리고 이건 뭐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노? 부분적인 무슨 전화를 띈다? 전화를 띄는 결합을 무슨 결합을 한다? 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찾기는 쉽나?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극성. 이렇게 되겠지. 맨 끝에 그러면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는데, 창미,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유 결합의 극성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맞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모멘트. 삼극자 모멘트 이렇게 합니다. 삼극자 모멘트. 뭐로 표시하노? 뮤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뮤라고 했지를 뮤로 표시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아놓으라 그랬어? 만약에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HF하고 HCl 요래 가잖아.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 알겠나? 니들 알겠지? 전기음성도 차이 알면 HF하고 HCl은 무슨 공유결합? 극성이가 무극성이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지. 그럼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 삼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뮤가 0이 아닌 것까지는 알잖아, 맞지? 근데 극성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더 크다라고 할래? 그치? HF가 뭐가 더 크다? 극성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삼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극성의 크기 차이가 얘가 더 큰 것은 뭐 때문이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맨 끝에 뭐야? 원소 기호에다가 뭘 표시하네? 전자를 표시하나? 원자과 전자를 표시해요. 원자과 전자를 뭐로 표시한다?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여 나타낸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는 우리가 뭘 보고 원자과 전자라고 하노?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이면서 뭐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지. 요 말이 없으면,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도 있다? 최외곽 전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관여하냐 하지 않느냐를 뭘로 구분한다? 맨 끝에 18쪽 같은 경우 18쪽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했어요? 8개라고 했지. 그렇지만 화학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나요? 자, 아무래도 녹음에 들어가니까 농담하는 횟수하고 규영이를 깨울 수가 없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이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 여기 보면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전기 분해할 때 황산나트륨은 뭘 때문에 넣어주는 거야?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 그럼 물 속에서 흘러당기는 건 뭐야?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넣어주는 거지. 뭘 넣어주는 거? 전해질 넣어주면 얘는 황산나트륨이니까 화학식을 어떻게 해? 플러스하고 황산은 어떻게 해요? 황산은 SO4 2-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하겠어요? 2대 1로 결합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된다? Na2SO4 우리가 이렇게 황산나트륨 화학식을 쓸 수가 있겠지를. 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건 무슨 이온이야? SO4 2-는 황산이온이지. 산소하고 황이 결합할 때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하다? 2개 더 필요하다 해서 이름은 뭐야? SO4 2-는 황산이온이지. 황산이온은 원래 출처가 어디야? H2SO4라는 뭡니까?
황산에서 나온 이온이다 그래서 황산이온이야. 그럼 HNO3에서 나온 건 무슨 이온이겠노? HNO3가 질산이야. 그럼 NO3-가 무슨 이온? 질산이온 이렇습니다. 산에서 나온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온은 산의 이름에다가 그냥 뭐만 붙인다? 이온만 붙입니다. 그럼 인하고 붙는 H3PO4라는 인산이지. 여기서 나온 PO4 3-는 무슨 이온이다? 인산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 혹시 세연 ClO- 여기 이름 뭡니까? ClO-. 자, 세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제 쪽팔린다. 그렇습니까? 요거 저번에 한번 앞에서 했던 거죠. 뭐 하이포아 염소산 요렇게 이야기, 하이포아 염소산 이온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포아 염소산 이온. 예, 됐습니까? 원래 ClO3-가 기준이 되는 산이라서 기준이 되는 산이라서 이게 염소산 이온하고 여기서 산소가 한 개 모자라면 아염소산 이온, 산소가 한 개 더 모자라면 하이포아 염소산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앞쪽에서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온의 이름 몇 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질을 넣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1번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2번 뭐 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황산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지 않으면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질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뭘 보고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도선을 통해서는 전자가 흘러가는 거고 수용액에서는 뭐가 흘러간다 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수용액에서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양이온과 오미온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전자는 어디를? 도선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수용액 안에서는 양이온, 오미온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는데 순수한 물에는 그게 적으니까 우리가 뭘 넣어주는 거다?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다. 자, 발생하는 기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 하는 건 지금 어디다가?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니까 결국 뭐가 생기노? 물은 H2O잖아. 그럼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여기가 어떻게 되노? 빈 공간이 더 많지. 여기가 뭐가 생긴다? 수소 H2가 생기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산소 이렇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문제 내니까 어떤 학생은 그냥 수소는 뭐라고 쓰고 H라고 쓰고 산소를 O라고 이렇게 적어놨던데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틀린다 알았지? 뭐로 존재한다? 기체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체는 뭐로 존재한다?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는 H2로 산소는 뭐로 표현한다? O2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물 전기분해 쓰라했는데 대량의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H 플러스 O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알았지? 알겠나? 물 전기분해되는 건 저런 게 아니지. 뭐가 생긴다? 전기분해 생겼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적어줘야 된다. 맞지?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렇게 하면 틀려. 자, 물의 전기분해로 확인할 수 있는 화학결합의 성질이 뭐야? 화학결합의 성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의 전기분해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결합의 성질. 예, 그렇지. 화학결합은 뭐가 관여한단 말이야? 전자가 뭐한다? 관여한다. 맞지?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이 전자를 주고 전자가 나오고 그런 과정이니까 결국은 전자가 주고 전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결합이 생성되거나 끊어지니까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번 문제. 화합물을 생성하는 공통적인 화학결합의 종류를 쓰시오. 화학결합 종류 몇 개 없잖아. CaCl2 얘는 금속 Ca가 포함되어 있지. 칼슘이 화학결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합해? 2 플러스의 안정한 형태로 결합하고 Cl은 어떤 형태로? 마이너스 1가의 안정하게 결합하지. 플러스 하면 몇 대 몇? 1대2로 결합하지. 맞지? 이게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1대2로 결합하는 이유는 알겠지? 전하량이 제로가 되지 하필.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결합을 한다? 얘는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CO3는 읽어봐라. 어떻게 읽어? 탄산칼슘이다. 탄산칼슘이면 CA2 플러스하고 뭡니까? CO3 2 마이너스. 얘가 탄산이온이지.
탄산이온은 어디서 나왔겠노? H2CO3라는 요거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노? 탄산이라고 하지. 여기서 나온 이온을 탄산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 여기서 보시면 얘하고 얘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이온 결합을 하고 있지.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안에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노? CO3 마이너스는 C하고 산소 3개가 결합할 때 전자가 2개 더 필요하다는 요건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온 결합이지만 CO3 2 마이너스 안에는 공유 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알루미늄 몇 플러스야? 13번이니까 3개를 이렇게 쓸지. 산소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합쳐지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2대 3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요거 Al2O3 이름이 뭡니까? 창민이 Al2O3 이름이 뭐야? 이름. 전기 음성적인 원소를 먼저 읽습니다.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했지? 그러면 공통적인 거니까 이온 결합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화수소 분자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입니다. 자,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니까 이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겠지? 공유 결합을 할 때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제. Cl은 원자과 전자가 점으로 표시해 보면 7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 전자 홀전자를 뭐 해주면 돼? 짝지어주면 되겠지. 짝지어주면 HCl 결합이 한 개가 이루어진다.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씩 맞지를. 공유 전자상 수는 한 개. 염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맞습니까? 염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맞지? 원자과 전자수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예. 준영아, 네 목소리 넣어볼까? 기억 틀렸습니까? 맞죠? 예, 기억이 틀렸습니다. 잘 기억해라. 기억이 틀렸다. 아니? 됐습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맞지? 여기서 수소는 어떻습니까? 수소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해? 수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니? 얘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한다 맞지? 얘는 결합해서 주변에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지. 2개는 옥텟 규칙이라고 할 수 없지. 옥텟이라는 뜻이 얼마나 그랬어 숫자가? 8이라고 했지. 8. 얘는 뭐야? 2개 되는 건 무슨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나? 저번에 한번 했다. 듀엣 규칙 이랬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은 아니야. 다음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반에서 녹음 중입니다. 예, 부반장은 연성이입니다. 연성인데 여기 지금 금속 결합이 마침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금속 결합의 형성 원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노? 금속 양이온하고 뭐야? 금속 양이온 플러스 뭐야? 자유전자 사이에 무슨 인력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기적 인력이지.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간단하네 맞지? 네. 금속 결합의 성질은 전연성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분자의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화학원에서 나오는 분자는 뭐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비금속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뭐다?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한 적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나? NaCl이 원래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 NaCl도 분자겠나? 아니래요. 예, 아니라고 합니까? 세연이는 NaCl 기체 상태 분자로 될 수 있나? 세연이 저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예, 0점. 이렇게 됩니다. 자, NaCl은 원래 여러분들이 NaCl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어떻다 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NaCl은 그냥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만 합니다. 자, 분자의 모형을 나타내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하고 뭐가 결합한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드는 거 분자라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X2는 이건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얘는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인데 극성 공유결합이면 삼극자 모멘트 표시할 수 있겠나?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지. 전기음 송도는 누가 더 커요? Y가 전기음 송도가 더 큰 쪽이 뭐야? 이게 무슨 델타 마이너스니까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했네, 맞지? 부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삼각자 모멘트도 표시해놨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녹음을 잠시 멈추고 학생들이 지금 6번 있지? 6번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의 뭘 그려본다?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보라고 했다. 전자 점식인데 선생님이 되게 치밀하게 보면 여기 구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뭘 해야 되노? 전자 점으로만 나타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 이거는 그냥 그리면 되겠지, 맞지? 여기 선생님이 그냥 전자 점식이 했는데 결합선 그릴게. 루이스 구조만 그릴게. 내가 삼중결합,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릴게. 요건 루이스 구조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7번 문제 보면 뭘 분해시키는 거다? 전기 분해시키는 거라고 했지. 야, 전기 분해 누구? NaCl을 전기 분해시키는 거다. 원래 NaCl이 여러분 원래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S 상태, 솔리드 상태로 존재하면 이걸 뭐 해야? 801도 정도로 하면 얘를 녹이지. NaCl 녹이니까 반응을 어디다가 시켜야 돼요? 도관이나 이런 데 넣어서 녹여요. 녹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시키면 무슨 분해를 하면 전기 분해를 하는 거야. 전기 분해를 하면 뭐하고 뭐가 얻어지겠노? 나트륨하고 뭐가 얻어진다? 고체 상태의 나트륨과 Cl2가 얻어져요. Cl2가 얻어지는데 얘는 몇 대 몇으로 얻어지는가? 그러면 요렇게 2를 붙여 놓으면 개수 맞추는 거 있지? 개수를 맞춰보면 몇 대 몇으로 얻어져요? 나트륨과 염소가 몇 대 몇? 2대 1로 저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나트륨은 어디로 가서 마이너스 극에서 염소는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전기 분해시키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분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는 전자를 얻고 하나는 전자를 잃음으로써 나트륨과 Cl2 저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긴 뭐야? 전기 전도가 없지. 0으로 가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노? 이걸 누가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고체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지. 이건 수용해가 이제 액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지.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결국은 전기 전도성은 여기서 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예, 여기서 이온이지, 맞지?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모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모형. 실제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거야? 탄소하고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지금? 탄소에다가 산소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산소가 요렇게 붙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 근데 실제 반응은 이게 반응하는 중간에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거야. 실제는 탄소하고 뭐하고 반응시켜서 산소하고 반응시켜 여러분 어떻게 되노?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에 이 중간쯤에 이 화살표 안에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 화살표 안에 탄소들도 어떤 탄소 지원차 있는 게 아니잖아. 탄소들끼리 결합하고 있잖아. 이 결합이 끊어지고 O2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가 가지고 있는 결합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탄소와 산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이산화탄소 이중결합이 있습니까? 이중결합 있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려보면 아까 그려봤었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그려볼 수 있잖아.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합니까? 네,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T것이지. 옥텟 규칙 만족한다는 것은 각각 원자 주변에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전자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자가 8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는 알겠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지 안정해진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8번이 어떤 원자인지 알겠지? 요게 플러스 11이 양성자가 11개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트륨이고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이란 말이잖아. 산소겠지? 얘하고 결합할 때 일단 무슨 결합을 하겠노? 이온 결합을 하는지는 알지? 왜 이온 결합이고 금속하고 누구하고 비금속하고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단 말이야. 그럼 안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O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몇 대 몇으로 1대 2대 1로 결합하지. 그럼 화학식은 NA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으면 되지. 이런 적어주나 안 적어주나? 안 적어주지. 그러면 Na2O 이렇게 됩니다. Na2 안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Na 플러스하고 산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다? 2대 1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산화 나트륨 이렇습니다. 산화 나트륨. 자, 다음 봅시다. 왜 2대1인지 질문하는데요. 예? 왜 2대1이죠? 이게 2대 1입니다. 아니 원리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어때요? 문제 자체가 안정한 화학식을 쓰고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 원리를 설명하라고? 뭐 설명한 게 없는데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전자를 잃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이온을 만든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그 원리가 그거밖에 뭐 나올 게 없는데 화학식을 쓰고 그 원리를 설명하시오. 자, 그 다음 뒤로 갑시다. 자, 다음 물질을 생성하는 결합의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 맞아. I는 어떻게 결합해요? I 이렇게 결합하겠지. 이게 다 17쪽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무극성 공유결합. HF 극성 공유결합 맞아. HF 이렇게 결합하면 야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지.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야는 이온 결합 맞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온 결합 맞습니다. CCl4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C는 4개라 이렇게 결합하잖아 맞지? 4개라 이렇게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 아니고 뭐야 이거?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다음엔 요건 뭐야? 극성 공유 결합 맞습니까? CO2는 뭡니까? CO2는 이렇게 됐으니까 뭐다? C하고 O 사이에 뭐야?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야, 4번 어떻게 읽는지 아나? CCl4는 요건 어떻게 있어? 이산화탄소 이렇게 읽지. 야는 4염화탄소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 음성적인 거 먼저 읽으면 된다. HF는 어떻게? 플루오린화수소. KBR은 브로민화수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뒤에 거 전기 음성적인 원소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앞에 거 읽으면 돼요. 다음 11번 봅시다. 결합의 종류 쓸 수 있겠어요? 네. 가는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점점 많이 나는지 알겠어?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떻노? 극단적으로 날 때 극성 공유결합의 극단적인 형태가 뭐라고 보면 되겠노? 이온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결합이다. 자, 여러분은 그냥 구분해서 하면 됩니다.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알았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말이 있어도 NaCl도 완전 이온결합이 아니고 공유결합성이 한 20% 있다라고 합니다. 80%가 이온결합성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한다 이걸 이온결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늄 이온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수 있겠어요? 이 중심에 뭐 놓으면 돼요? 그냥 N 놓고 4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결합시키면 되지? 결합시키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자, NH4 플러스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라 하면 너는 바로 이렇게 그리겠지?
바로 이렇게 그리겠지만 쉬운 거는 저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요거는 뭘부터 먼저 구한다? 총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면 질소가 5개, 수소가 1개짜리가 4개 있지, 맞지? 그리고 전체 플러스니까 뭘 해준다? 마이너스 1이면 총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되겠지? 아, 네. 8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하나 N은 옥텟 규칙 만족하면 8개가 필요하고 수소는 몇 개 필요해? 4개짜리가 각각 2개씩 필요하니까 8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16개잖아. 그러면 16 플러스 8이니까 8개 모자라는 것은 8개를 무슨 결합으로 처리한다? 공유결합으로 처리하면 4개의 공유결합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중심에 N을 놓고 4개의 공유결합을 쓰고 H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전체를 뭐 해주면 된다? 플러스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그냥 막 그리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 세 번째는 결합을 이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3잖아. NH3는 여러분 여기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누가 붙어서 결합하려고 그래? H 플러스잖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전자를 내놓는 거지. 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몇몇 요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야, 니 전자 없어도 막 나랑 결합해라. 그래서 NH3에다가 그냥 어떻게 한다? 내 거 줄게. 이래서 결합을 합니다. H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NH4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유 결합을 무슨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배위 공유 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위 공유 결합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배위 공유 결합은 교육 과정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저 시험이 안 나오다가 저런 그림 나올 수도 있네요. 요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냐 배위 공유 결합이다 이건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뭐 어디까지는 나온다 이게 이 NH4 플러스가 뭐야 4개 붙어 있다는 거 공유 결합 수가 4개다 요런 것까지는 나오죠. 됐어요? 자, 됐습니까?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위 공유 결합은 없어졌어. 교육 과정에서 배위 공유 결합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부터 계속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다음 가려고 하니까 27분이 남았죠. 그래서 13분부터는 안타깝지만 다른 반에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반에서 녹음을 하는 게 재밌겠노? 다른 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자, 13번 문제는 여기 보면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이니까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이게 1쪽이고 얘가 17쪽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A는 플러스 1가 B도 플러스 1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1가 무슨 결합을 하는가 그러면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겠지. 자, 여기서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요 점은 AC를 한번 보시면 자, 요 온도까지 요 온도를 T도라고 하면 T도시까지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갑자기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이 무슨 점이냐 하면 녹는 점.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녹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지. 그러면 요 때까지는 AC가 고체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는 요 점에서는 뭐가 됐단 말이야? AC가 액체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녹는 점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말이지. 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온 결합력하고 관계 있지. 양이온하고 오미온이 얼마나 강하게 결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결합했는 게 뭐야? BD가 가장 강하게 결합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BC가 그 다음 AC의 결합력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하고요 BC하고 BD를 비교해 보면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인데 거리가 어떻단 말이야? 전하량 다음 미치는 게 거리가 누가 이온 간의 거리가 더 가깝단 말이야?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커지지. 그럼 BD가 이온 간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C-하고 D- 음이온 비교해 봤을 때 누가 크기가 작단 말이야? D가
크기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기가 작으면 당연히 원자 번호가 작은 거죠. 그래서 D가 C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이온 반지름은 B에 B 플러스하고 A 플러스 봅시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 보시면 자, B 플러스하고 A 플러스 요렇게 이루어진 거지. 요건 C 플러스, 얘는 D 플러스. 자, 녹는 점이 지금 뭐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노? 요게 C네 맞죠? C. 요게 C가 됩니다. 같은 C끼리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깝단 말이야. 녹는 점이 높은 BC가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온의 크기는 A 플러스 얘가 이온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온의 크기가 A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 그럼 이온 간의 거리는 AC하고 BD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전하량은 똑같고 녹는 점이 누가 크노? BD가 녹는 점이 크기 때문에 이온 간의 거리가 더 짧다. 얘가 더 작다. 얘가 더 짧고 얘가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온 간의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쿨롱의 힘하고 관계 있으니까 앞에 비례상수를 쓰고 이온 간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Q1, Q2 전하량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14번 문제.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둘 다 어떻게 써노? 다이아몬드도 C, 흑연도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S라고 적어볼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는 얘는 탄소가 4개가 결합을 다 사용을 했어요. 4개가 다 사용. 물론 이쪽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겠지.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건 무슨 구조다? 그물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한 개의 탄소당 3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탄소에 결합을 하지 않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뭘 연결시켜 주었을 때, 도선을 연결시켜 주었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흑연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예외적인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둘 다 무슨 결정에 속한다? 공유 결정에 속한다는 겁니다. 공유 결정.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고체, 규칙적으로 입자들이 결합해서 고체를 만들고 있는 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대표적인 공유 결정입니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이다 맞고, 청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뭐죠? 흑연만 청산 구조를 이루고 있고, C 원자 1개가 다른 C 원자 3개와 결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아니고 어디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흑연에만 해당되는 거지. 이것도 나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기억, 공유 결합 물질이다 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다이아몬드보다 뭐가 안정하다, 흑연이 안정하다라고. 자, 다음으로 갑시다. 다이아몬드가 흑연이 가장 안정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속도 문제라고 했지. 시간이 너무 한참 걸려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실험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자, AC는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철중의 하나이다 입니다. 얘가 뭐냐면 염화나트륨 NaCl이지. 원자량은 23 플러스 35.5니까 원자량이 58.5가 나왔네. 802도 또는 어떤 때는 801도 이렇게 나오지. 자,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는 있음. 이게 누구의 특징이야?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탄소제, 녹는 점이 4400도. 이거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다이아몬드인지 흑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지 간에 이렇게 돼 있고, 고체는 없고 액체는 없고, 이거는 다이아몬드네 맞지? 고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흑연 아니고, 맨 끝에 건 철입니다. 1538도의 녹는점을 가지고 있어요.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얘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분 원소의 종류는 A가 가장 많다. A가 가장 많다 해봤자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B, C는 뭐야? B, C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화학결합의 세기는 뭐 보면 되겠노? 화학결합의 세기는 녹는 점 보시면 되겠지. 녹는 점을 보시면은 B가 녹는 점이 가장 높지.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정이 가장 강하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C이다. 철, 금속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C이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답이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16번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주기원소에 바로 씁시다. 3개짜리 붕소, 탄소, 이건 질소,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A하고 C가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A하고 C 한 개씩이 할로젠과 결합했을 때 할로젠 원소는 F, Cl, Br, I인데 결합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오면 A는 몇 개 결합하겠습니까? 3개랑 결합하고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네요. 그럼 C는 몇 개 결합한다? 3개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 분자당 원자수는 같다입니다. 한 분자당 원자수는 요것도 4개가 되겠고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가 되니까 한 분자당 원자수는 같대. 맞지? 그럼 뭐 BF3 그 다음에 NF3 똑같습니다. 단지 얘가 비공유 전자성이 있고 얘는 비공유 전자성이 없고 분자당 원자수를 물었기 때문에 원자수는 같다. 공유 전자상수 C2 이거는 3중결합 질소, D2는 2중결합 산소가 되겠습니다. 같다 틀렸네요. 자, BD2는 공유 전자상수와 비공유 전자상수가 같다. BD2가 뭡니까? CO2 자주 나오네. 공유 전자상수 4개, 비공유 전자상수 4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스로 풀이하기부터 정리하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anytime 소종문 선생님에게로 소티처에게로 옵니다. 수고했습니다.